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이현철 소장입니다. 응? 아 진짜. 아 소장님이 정말 뭔가 어색했는데 지금. 아파트 연구소. 아 그래요? 이현철 소장입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잘못했네. 다시 하겠습니다. 네. 자꾸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소장 이현철입니다. 배차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소장님 오늘은요. 나 네. 진지하게 시작하려고 했는데 소장님 때문에 가다듬고요. 네. 소장님 오늘은요. 네. 제가 진짜 멋진 말을 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본인 반성하셔야 돼요, 진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네. 이 말 들어보셨나요? 모든 사람들이 환호할 때 팔고, 네. 모든 사람들이 공포에 떨 때 사라. 네. 이것이 곧 고수의 길이다. 네, 네. 당연히 들어봤죠. 어떠세요? 지금 네. 제가 보기에요. 네. 고점을 찍었잖아요. 그쵸. 찍고 지금 내려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실거래가들이. 사람들이 떨고 있단 말이에요. 네. 모든 사람들이 매수를 멈췄단 말이죠. 그렇죠. 네, 그리고 뉴스에서도 급락해서 사람들이 지금 네. 공포에 떨고 있다. 네, 네. 이런 기사들도 되게 많잖아요. 네. 그걸 보니까 저는 딱 떠오른 거죠. 네. 지금이다. 지금 이렇게 공포에 떨 때 나는 네. 가서 내가 골라서 살 거. 지금 네. 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현타 오기 바로 직전입니다. 네. 집중하고 듣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나는 바로 가서 매수를 하고 말겠다. 나는 딱 가서 기다리겠다. 네. 어떻습니까? 여기까지입니다. 네. 저는 좀 진중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중하게. 지금 사면 안 되죠. 소장님, 근데 제가 왜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겠어요? 네. 소장님, 우리 채널 이름이 뭐예요?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그렇죠? 네. 사이클이잖아요. 그렇죠. 사이클이 뭡니까? 위아래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위 뭡니까? 사람들이 환호할 때, 떨어질 때. 이건 뭡니까? 공포. 그렇죠? 네. 우리는 언제 사야 된다? 공부. 그렇죠? 네. 이거 딱딱 맞지 않습니까? 소장님은 다른 사람들이 모두 반대를 해도 소장님만은 그래 사거라. 네가 원했던 거 가서 사거라. 이렇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네. 근데도 아닙니까? 네, 아닙니다. 왜 이거는 그러면 사이클은 네. 이거는 아니다. 약간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이게 건가요? 저와 이 명언에 차이점이 있어요. 그거를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딱 봐도 없는데요, 소장님?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환희에 팔고 공포에 사라. 이거는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공포라고 여기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공포지만 공포라는 거는 뭐냐면 바닥을 얘기하거든요. 한참 하락했을 때 바닥을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지는 첫 번째 시작점이라면 아직 더 심한 공포가 남아있는 중이죠. 이 공포는 아니다. 이건 공포에도 끼지 않는다. 그렇죠. 라고. 근데 문제는 그 시장 참여자들이 느끼는 정도는 그 당시에는 이게 진짜 공포인지 아니면 더 바닥 공포가 있는지 이걸 구별할 수 없어요. 그러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네. 쉽게 소장님처럼 제가 좀 약간 좀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주식과 비교를 해보면 네. 삼성전자가 떨어졌을 때 네. 6, 7만 원 이때가 바닥이라고 생각했는데 네. 이게 더 떨어졌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그렇죠. 생각을 그런 해야 되는 거죠. 건가요? 찐 바닥을 아느냐 모르느냐의 차이가 바로 지금 이 명언과 저의 차이점이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좀 비슷하게 얘기하는데 일종의 비슷한 맥락이 역발상 투자거든요. 남들이 막 사자고 할 때 그때 팔아야 되고 팔려고 할 때 사야 된다 이런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의 진짜 문제점은 뭐냐면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막 사람들이 사는데 이게 고점인지 여기서 더 많이 올라갈 건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지난 상승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2017년, 18년에 많이 팔았어요. 정말 많이 팔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팔았겠어요? 지금 이런 명언을 실천한 거거든요. 고점이다. 이때가 고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남들이 사려고 난리칠 때 나는 역발상 고점이니까 팔고 나와야 되겠다. 나와서 어떻게 했죠, 이분들이? 땅을 치고 후회를 했죠. 울었죠. 네. 울분을 토했을 겁니다. 지금 사야 되는 공포라고 느끼는 시점이 지금 사잖아요. 그럼 저 밑바닥 1층 밑에 지하가 있는 줄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지금 한참 들리는 얘기로는 네. 거의 막 30~40% 떨어진 데도 있고 네,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막 사람들이 지금 거의 이제 바닥 다지기다. 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들리거든요. 네, 네. 더 올라갈 것이다. 네. 이런 얘기에 흔들리면은 그러니까 나라가 떨어질 이거의 수도 저와의 차이점은 뭐냐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바닥이냐를 확인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굉장히 추상적인 거예요. 공포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거는 결과가 지났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아까 삼성전자를 가지고 얘기했으니까 삼성전자가 96,000원을 찍고 떨어져서 지금 결과로 보니까 96,000원이 환희를 할 때, 팔 때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9만 원대에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10만 원 더 갈 거다. 10만 전자를 외쳤죠. 10만 더 갈 네. 거다. 예를 들어서 한 7만 원 올라가고 있을 때 7만 원대 고점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았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때 팔았던 사람은 이런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변곡점을 콱 찍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나고 보니까 그때가 환이었더라. 그러면 이때 팔았었어야 되는데 일종의 후회하는, 그러니까 지난 과정을 돌이켜서 비판하거나 이제 정리하는 그런 느낌의 명언인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바닥이었을 때 그 공포가 찐 바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의 사람들이 느끼는 그 공포는 찐바닥이 아닌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이 얘기한 공포로 기준을 삼으면 정확한 바닥을 잡을 수 없어요. 하지만 저희는 알고 싶잖아요. 네. 아까 전에 말씀하셨듯이 기준점이 정확히 있어서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죠. 그 변곡점을 알 수 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분들을 자세히 보면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지 않거나 네.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특히 이제 요즘 같은 경우 금리를 가지고 많이 얘기하죠. 그래서 금리 인상 때문에 지금 집값이 하락하니까, 그러니까 내년쯤이면 금리 인상 기조가 꺾일 것이다. 네. 그러면 내년이 매수 타이밍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꽤 많죠. 맞아요. 그러니까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지금 공포, 바닥 이런 걸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저처럼 이렇게 네.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을 거란 말이죠. 네. 잘못된 기준이 아니라 또 정확한 기준을 가져야 그러니까 될 것 같거든요. 제가 항상 1차 요인, 2차 요인 얘기하잖아요. 추세를 바꾸는 변곡점, 바닥, 그 다음에 꼭대기, 이거를 결정하는 거는 1차 요인. 그럼 저희는 금리 이런 2차적 요인을 집중해서 볼 것이 아니라 네, 1차 요인. 1차 요인에서 바닥에서 가장 중요한 1차 요인은 뭐냐면 바로 전세입니다. 전세. 그러니까 미분양에 쌓이고 전세의 흐름을 보면서 이게 그렇죠. 바닥인지를 네. 한번 생각을 해봐야 그래서 된다. 전세에서 기준이 되는 게 뭐냐면 전세가율과 전세가의 향방이에요. 이걸 기준으로 판단을 하면 거의 정확한데, 이걸 배제한 채 지금 인구라든지 금리라든지 네. 2차 요인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2차 요인을 가지고 판단하면 잘못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 정확한 변곡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명언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이 명언을 가지고 그 당시에 그걸 적용하면 정확한 시점을 잡을 수 없다라는 거죠. 지나고 나면 알 수 있어요. 지나고 나면 다 보이잖아요. 네. 그럼 되게 무서운 게 소장님. 네. 소장님 기준으로 말씀하면 지금은 그 바닥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이런 공포도 무섭다고 떨고 있는데 네. 진짜 바닥이 오면 그 공포감이 어느 정도일지 가늠도 안 되거든요. 사실 그게 뭐 무뎌져서 공포라고 느끼지 않고 당연하다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그게 더 무섭네요. 네. 부동산은 사는 게 아니야라는 기조가 깔리고 네. 전세, 월세 이런 자, 거 지금 보면 하우스 푸어라는 얘기 안 나오죠. 찐바닥에서는 하우스 푸어 얘기가 도배를 할 겁니다. 지금은 하우스 푸어 얘기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네요. 네. 근데 2012년, 13년도에는 하우스 푸어가 대세적인 키워드였단 말이죠. 하우스 푸어가 뭐예요? 집을 가진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승장에서는 집을 안 가진 사람이 벼락거지라는 이런 키워드가 대세적인 키워드였잖아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 하락장에서 주요 키워드는 뭐냐면 하우스 푸어예요. 근데 아직 하우스 푸어란 얘기 아예 안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공포는 시작하는 단계지 절정에 이른 공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느끼는 공포의 차이는 개개인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 추상적인 걸로 시장을 파악하려고 하면 그 시기에는 절대 못 잡아요. 그 시장에 통용되는 정확한 변수가 없는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만 변곡점을 잡으면서 정확한 사이클을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지, 듣기 좋고 아주 유명한 명언들을 가지고 시장을 대응하다가는 잘못된 오류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니까요. 뭔가 명언은 지금 상황에 뭔가 딱 껴 맞추면 되게 그렇다 하고 딱 맞는 것 같거든요. 지나고 나면 맞아요. 맞아요. 네, 뭔가 지나고 되게 나면 불안한데, 맞는데 힘을 그 주는 것 같고 당시에는 그런데. 예, 그 당시에 왜 사람들이 틀리냐? 이 명언이 어떻게 보면 철칙이고 다 맞다라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그 당시에 고점이라고 생각하고 팔았더니 이게 한참 더 올라가더라. 그럼 미치는 거죠. 2017년, 18년에 팔았던 사람들이 미쳐 죽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멈춘 사람들은 진짜 울분을 토하고 막 화병이 생긴 것처럼 그걸 안고 살았고, 누군가는 뒤늦게 또 쫓아가가지고 영끌을 해서 뒤늦게 지금 상투를 잡은 사람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계속 똑같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왜 자꾸 있는 걸까요? 진짜. 그거는 정확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정확한 기준이 있느냐 없느냐. 지금 많은 교수님들이 항상 상승장 때 버블 얘기를 했어요. 버블은 얼마만큼 쌓였는데 언제 터지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풍선을 계속 바람을 넣어요. 근데 우리는 언제 터질지 모르죠. 터질 거야. 분명히 터질 거야. 네. 제가 기억나는 게 옛날에 개그 네. 콘서트에서 옷에다가 이렇게 김대희랑 네. 그 김준호가 옷에다가 풍선을 넣고 바람을 계속 넣어요. 네. 터질 거라고 계속 넣었는데 결국에 안 터지고 끝났습니다. 버블은 맞아요. 버블은 맞는데 언제 터질 거냐가 중요한 거지 버블이냐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버블이 더 커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비슷하게 잡아내는 게 관건이지 버블이냐를 느끼느냐 안 느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중요한 걸 놔두고 꼭 다른 거에 집중하는 것 같아요. 오늘 시간은 뭔가 제가 좀 멋있게 마무리를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시작을 했는데 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기준점을 제시하는 게 바로 제 책, 제 영상에 누적되어서 있다라는 거예요. 네, 그걸 그러니까요. 보시면 여러분들도 제 책과 제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시면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에서의 변곡점을 정확하게는 아니지만 남들보다 더 비슷하게 캐치를 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제 이론, 사이클의 기존 사이클과 제 사이클의 다른 점입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멋모르고 앞서 좀 소장님한테 큰 소리 쳤던 거 네. 죄송하다는 말씀을 죄송할 드리고요. 필요는 없고요. 물론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니까. 이게 더 싫어. 이게요. 진짜.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